음,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고운 피부과 윤나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제 피부과 시간이고요. 먼저 질문을 받기에 앞서 오늘은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나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를 볼 건데요. 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사진이 두 개가 있죠. 딱 봐도 너무 가렵고 또 아프고 따갑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오시는 분들인데 청바지 버클에 생기는 그 금속 알레르기 때문에 청바지 그 금속이 닿는 부분에 계속해서 습진이 생기는 이런 알레르기 금속에 대한 접촉 피부염 환자분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이제 눈 주변에 가려운 습진이 생겼죠. 이거는 눈에 어떤 게 닿았을 때 이게 화장품이든 안약이든 잘 모르겠지만 어떤 게 눈에 닿았을 때 여기에 이제 접촉해서 피부염이 생겼을 때 이렇게 빨갛게 가렵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알레르기가 피부에 닿아서 접촉해서 피부염이 생기는 그런 이제 피부염을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은 이전에 접촉한 적이 있는 어떤 항원, 알레르기 원에 반응했던 그 사람이 동일 물질에 또다시 접촉을 했을 때 나타나는 알레르기 반응을 뜻하게 되는데요. 피부가 있을 때 어떤 작은 알레르기 물질들, 합텐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피부 안으로 들어와서 알레르기 반응이 간단히 일어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림프노드, 임파절에서 기억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피부에 그 알레르기가 왔을 때 막 가서 공격적으로 막 반응을 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는 이제 그런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은 피부가 특정 물질에 닿고 며칠이 지난 후 가렵고 빨개지고 구진이 생기고 반점이 생기고 물집이 생기는 여러 가지 피부 증상이 나타나는 임상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은 후천적인 면역 반응이면서 지연형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흔한 알레르기 원은 이제 사람마다 매우 다르게 된대요. 이제 온나무, 가장 이제 독한 그런 알레르기 물질이 되겠는데, 옥나무 독의 화학 물질이 이제 가장 흔한 되게 센 알레르기 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풀 때문에 알레르기가 생길 때는 그런 나무가 닿던 그거 따라서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물집처럼 많이 오기도 하고요. 이런 온나무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낙같이 옷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도 전신적인 알레르기가 생길 수가 있고요. 옷이랑 은행이랑 교차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을 만지거나 은행을 먹었을 때도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금속 알레르기는 가장 많이 오시는 경우 중에 하나인데요. 금속, 액세서리에 함유된 그런 니켈과 코발트 때문에 감작된 사람들이 알레르기가 많이 오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귀걸이, 목걸이, 시계,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청바지, 버클, 아니면 이제 핸드폰에도 니켈과 코발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모양을 따라서 알레르기가 많이 생기게 되고요. 네오마이신이라는 항생제 원고도 알레르기가 많이 생기고 이런 가죽을 이렇게 무드질하는 데 쓰는 칼륨 중크롬산연도 알레르기가 많이 생기는 물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라텍스라는 고무도 알레르기가 많이 생기게 되고요. 포름알데하이드, 파라벤 같은 방부제에도 알레르기가 생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향도 많이 생기게 되는데 향수, 담배, 와인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향에 잘 맞지 않으면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생기게 됩니다. 이 PPD는 염색약 성분인데요. 이런 염색약은 처음에 알레르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5년 했는데요, 10년 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랫동안 알레르기가 이렇게 노출됐을 때 뒤늦게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피부 반응의 부위와 형태는 어떤 원인에 어떤 알레르기에 대한 건지 그 단서가 제공되는데 어떤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담쟁이 덩쿨 아니면 온나무 같은 그런 풀은 잎이 피부를 긁은 선과 방향에 따라 그대로 습진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금속, 보석은 손목, 그리고 목, 귀걸이 등 이제 둥근 염증 반응에 습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탁 세제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옷을 입은 그 부분에 습진이 생기게 되겠고요. 가죽에 알레르기가 있을 때는 그 신발에
덮인 발 부위에서 습진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연고 때문에 습진이 생길 때는 이제 연고를 바른 그 부분에 빨갛게 습진이 생기게 되겠고요. 요 옷 때문에 습진이 생길 때는 이제 오딱 같은 걸 먹게 되면은 전신적인 습진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먹었기 때문에 이제 입부터 엉덩이까지 다 습진, 전신에 습진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치료하지 않는다면 피부는 이런 피부 반응을 촉진시키는 알레르기 물질에 계속 노출되기 때문에 만성적인 피부염이 생기게 됩니다. 만성적인 피부염이 생기면 피부가 두껍게 태선화가 되고 색이 하얗거나 빨갛거나 까맣게 변하게 되고 모발이 다 없어지게 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성 피부염이 되면 피부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원래의 우리 기본적인 피부로 돌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알레르기가 의심될 때는 빠르게 원인을 찾아서 만성이 되기 전에 치료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의 원인을 보는 검사가 이런 패치 테스트, 패치 검사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런 파라핀이나 바세린 같은 거에 잠재적인 항원을 조금씩 덜어 놓습니다. 이거를 등에 붙여서 저희가 48시간을 붙이고 있다가 48시간 후에 떼서 1차 판독을 하게 되고요. 또 48시간이 지났을 때 이 1차 판독한 게 얼마큼 남았는지에 따라서 2차 판독을 함으로써 지연형 알레르기 과민 반응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빨개진 것부터 이제 물집이 생긴 것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반응을 통해 해당 알레르기 원에 이 사람이 얼마나 감작되어 있고 어떤 게 이 사람의 습진의 원인이 되는가를 저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조그만 알레르기 원들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큰 반응을 일으키진 않고 이미 감작된 사람들에게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그 정도의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패치 검사가 간단히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에코돔에서 나온 것도 있고 트루 패치도 있게 되는데요. 보통 나라마다 1번부터 25번 아니면 1번부터 20번까지 가장 흔한 알레르기 원들이 있고 그것들을 저희가 등에 붙여서 1차에 언제 왔을 때 양성 반응, 양성 반응 이렇게 판독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앰플, 에센스, 크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화장품 패치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화장품을 발랐을 때 이게 내 얼굴에 맞지 않는지 맞는지는 그냥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패치 테스트를 통해서 이 화장품이 본인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패치도 기본 패치 검사를 하면서 가져오시면 보통 진행이 가능한 걸로 가능합니다. 이제 니켈 알레르기가 1번인데요. 니켈 알레르기가 심한 경우에는 금속을 닿는 것 외에도 먹는 것도 조심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먹는 거에도 니켈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녹차, 홍차 같은 티백에 초콜릿, 밀가루, 원두커피, 김치, 귤, 감자 이런 것들에 니켈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니켈 알레르기가 매우 심해서 니켈 반응이 아까 보였던 물집까지 보였던 그런 심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도 같이 피해주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환자들의 사진인데요. 이 사람은 딱 봐도 이제 Y자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죠? 딱 봐도 목걸이 때문에 생긴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의심되고요. 이분은 이제 귀에 생겼기 때문에 귀에 발랐던 약이나 아니면 귀걸이 때문에 생기는 이제 니켈 알레르기일 수도 있습니다. 손도 여러 가지 라텍스 장갑이나 많이 닿았던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치료는 이런 알레르기의 과거력, 접촉력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 이 알레르기 원인을 이제 과거력이나 아니면은 패치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딱 확인한 다음에 먼저 피해주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원인 되는 거를 계속 노출이 되게 되면 습진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알레르기 원인을 찾아서 노출을 피해주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습진은 이제 일반적인 습진 치료와 똑같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스테로이드를 바르고 좋아지면은 이제 피메크로리무스나 이제 프로토픽 같은 거 발라주면 되겠고요. 가려운 거는 항히스타민제로 조절을 하고 이런 습진 반응은 광선 치료, 심할 때는 면역 억제제 등을 통해서 습진과 똑같이 치료를 하면은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았던 이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다양하게 올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이어서 이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보내주시면은 질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초미님 질문인데요. 몸이 가려워서 긁어서 태선화가 되었어요. 안 가렵게 해주는
약하고 스테로이드를 바르는데 이게 반복이 돼요. 안 가려워야 안 긁는데 가려움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태선화된 피부 부위가 두꺼운데 예전처럼 어떻게 하면 얇아질까요? 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많이 긁으면 이제 태선화가 되는데요. 사람이 알레르기가 생기면 긁게 되고 긁으면 더 가렵고 또 긁고 가렵고 이게 막 악순환을 하게 되면서 피부가 두껍게 변하는 태선화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보습 많이 하시면서 항히스타민제를 좀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건데요. 잘 맞는 항히스타민제를 찾아서 이제 꾸준히 복용을 해주는 게 덜 긁게 되고 자면서도 덜 가려워야 자면서 긁는 그런 반응도 없어지기 때문에 딱 맞는 항히스타민제를 이제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복용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는 이제 부위마다 너무너무 길게 바를 순 없기 때문에 너무 가려울 때만 일주일 정도만 바르시고요. 그 다음에는 스테로이드 대신에 바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 프로토픽이나 엘리델 아니면 에피세람이라고 하는 그런 면역 억제제 치료나 아니면 이제 보습제 같은 걸 발라줌으로써 피부를 잘 보호해주고 가벼운 면역 반응과 염증 반응을 눌러주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태선화된 피부 부위는 너무 많이 변했으면 저게 안 돌아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두꺼운 부분에는 저희가 이제 광선 치료도 하고 이게 흉터처럼 된 부분에는 가끔은 스테로이드 주사나 스테로이드 도포도 하게 되고 보습을 많이 함으로써 어느 정도까지는 좀 좋아지게 할 수가 있긴 하는데요. 이게 집에서 할 수는 없고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태선화가 됐다는 게 너무 오래됐으면 이제 100%까지는 돌아오진 않고 어느 정도 두껍고 습진이 많고 이 정도만 좀 좋아질 수 있다로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순딩순딩님 질문인데요. 겐타마이신 크림을 매일 얼굴에 발라도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게 뭐 특별한 알레르기가 없다면 마이신 크림은 스테로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발라도 되긴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에 그런 크림을 바르는 건 아니고요. 저게 마이신 크림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항생제 연고이기 때문에 염증이 심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써도 되겠고요. 스테로이드가 아닌 크림은 딱 며칠만 딱 써야 된다 막 이런 건 없긴 하지만 이제 별 이유 없이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염증이 있거나 균을 좀 죽여야 되는 곳에 이제 겐타마이신 크림을 며칠 정도는 발라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 오팀장 소윤수님 질문인데요. 전기 일을 하고 있다고 하셨고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피부가 동갑내기 친구들에 비해서 엄청 안 좋아서 노안이라고 하더군요. 현재 50대 중반이지만 70대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피부 관리를 피부과에서 한다면 동갑내기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당연히 더운 곳에 일을 하시게 되면은 여름에는 자외선을 많이 쬐게 될 건데 자외선도 피부 노화를 이제 앞당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보통 또래들보다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바르고 이제 실내에서 계시는 분들에 비해서 이제 피부 노화가 빨리빨리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추운 곳에서 일을 할 때도 피부가 이제 춥고 건조한 그런 공기에서 노출되면서 많이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부 노화나 피부 손상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당연히 지금이라도 관리를 안 하는 거에 비해서는 이제 관리를 꾸준히 한다면 피부는 많이 좋아질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갑자기 20년이 더 빨리 젊어지거나 그 정도는 아닌데요. 피부는 우선은 제일 먼저는 저런 외부로부터 자극을 너무 많이 받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우선 자외선을 쬐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좀 발라주고 겨울에서 일을 할 때는 이제 보습을 많이 하시면서 너무 찬바람을 직접적으로 쬐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이제 얼굴이 트고 건조할 때는 피부과에 내원하셔서 진정관리나 보습제 처방 아니면 뭐 리쥬란 주사 같이 피부를 좀 진정하고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주사 치료나 이런 재생 치료를 받는다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정이님 질문인데요. 중2 남아입니다. 중1부터 두피 모낭염으로 크레오신을 2년째 바르고 있습니다. 부작용 없을까요? 피부과에 가면 모낭염이라고도 하고 여드름이라고도 하더군요. 얼굴에는 여드름이 아직 안 났습니다. 원인이나 관리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여드름이
어떤 모낭이 생긴 염증이기 때문에 여드름이랑 모낭염은 조금 비슷한 면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여드름은 주로 이제 앞가슴, 등, 머리, 이제 얼굴 이렇게 나게 되는데 보통 얼굴에도 많이 나면서 이제 머리에도 저렇게 되면은 여드름이라고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요. 얼굴은 깨끗한데 이제 두피만 저렇게 되면은 지르피부염이나 아니면 이제 모낭염 정도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얼굴이 아주 깨끗하고 기름기가 하나도 없으면 그냥 모낭염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되겠는데요. 이런 모낭염은 이제 모낭에 뭔가 자극이 되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그럴 때 모낭염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이제 이런 사춘기 남자들은 어떤 땀도 많이 흘리거나 모낭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거나 아니면 호르몬적인 영향이 있거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은 크레오신도 바르게 되지만 별 심할 때는 항생제도 먹게 되고 하는데요. 관리 방법은 뭐 가렵거나 뭐 비듬이 많거나 그런 게 있을 때는 항염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항염 샴푸를 쓰시면서 크레오신을 가끔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피곤하거나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모낭염이나 염증이 확 나빠질 수 있는데 나빠질 때는 병원에 가서 적절한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영린님 질문인데요. 접촉성 피부염 때문에 6개월 정도 연고와 항히스타민제를 먹고 있는데 이런 증상이 지속될까요? 안 긁으려고 노력하고 수분크림을 바르는 중입니다. 갑자기 간지럽고 케이스틴존과 투리온을 복용하는데 두드러기 좀 날 때가 있어요. 음식도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음식이 알레르기가 있나 없나 같은 경우는 마스트 검사라고 검사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이나 다른 악화 요인이 있는지는 이제 피 검사를 통해서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게 화장품이나 쓰신 제품이 안 맞아서 그런지는 아까 설명드렸던 패치 검사를 통해서 본인이랑 안 맞는 성분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접촉 피부염이 자극 때문에 6개월 정도 됐다면 이제 피부가 민감하게 그냥 변한 그런 접촉 피부염일 수도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알레르기가 있어서 생기는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피부과에 가셔서 알레르기 피검사와 첩포검사를 통해서 접촉하는 거와 떠다니는 거, 음식 중에 나랑 안 맞는 게 있나 없나 그거를 보시고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순한 제품만 쓰셔야 되는데요. 뭐 스킨 같은 것도 알코올 성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약산성 클렌저 쓰시고 쓰시는 그런 저희가 쓰는 그런 화장품이나 로션에도 이제 파라벤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방부제 성분이 없는 아토피용 그런 습진용 제품을 씀으로써 피부를 조금 재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피부염이 지속될 때는 저희가 히라셀이나 이렇게 피부염을 좀 밀폐 드레싱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진정 관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피부과에 방문하셔서 관리도 같이 받아주시거나 밀폐 드레싱 같이 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자, 희정이님 질문인데요. 손바닥 습진 연고를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손바닥이 이제 두꺼운 부분이기 때문에 연고는 조금 센 연고를 쓰게 됩니다. 뭐 실크론지나 베타덤지나 아니면 조금 더 센 연고를 쓸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게 보통 연고만으로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약도 먹어야 되고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를 먹거나 이제 알리톡처럼 이제 손습진 약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처방받아서 드실 수 있고요. 손발 습진이 심할 때는 자외선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초코송이 얌얌얌님 질문인데요. 알레르기가 있는 부분에 선크림을 발라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서 뭐 진물도 나고 한다면 그 부분은 선크림을 안 바르는 게 좋겠고요. 알레르기 약하게 있어서 이제 피부가 거의 정상인데 약간 붉고 각질이 있고 뭐 이 정도라면 선크림이 이제 물리적 선과 화학적 선이 있죠. 무기자차, 물리적 선 정도는 바르셔도 됩니다. 그 대신 이제 쓰시는 제품을 다 순한 제품 쓰시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약산성 클렌저와 이제 순한 보습제를 쓰시고 피부가 뭐 약간 알레르기가 좀 덜 생길 수 있게 화학적 성분이 없는 무기자차를 발라주면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영리님 질문인데요. 연고를 오래 바르면 피부가 얇아진다던데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당연히 저거는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고를 오래 바르면, 특히 스테로이드 연고를 오래 바르면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피부가 얇아지고 혈관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스테로이드 연고를 병원에서 꼭 처방을 받아서 쓰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그 증상에 따라서 며칠을 써야 될지, 그리고 어느 정도 강도를 써야 될지를 파악하고 주기 때문에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쓴다면 이제 처방받아서 딱 며칠 이렇게 쓴다면 큰 문제가 없으신데요. 보통 얼굴은 3일에서 5일, 뭐 길면 일주일 이내, 몸도 일주일에서 열흘 이내, 그리고 이제 손발바닥 같은 경우는 2주에서 4주 정도까지는 이제 크게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도 이제 연고를 길게 처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쓰고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좋아지면 엘리데리나 프로토픽처럼 스테로이드가 없는 연고를 같이 처방을 해서 이제 도포하게끔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거는 연고를 오래 바르면 피부가 얇아진다는 거는 스테로이드에 관한 이야기고요. 대부분의 것들은 괜찮으시고 보습제 잘 써가시면서 쓰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초미님 질문인데요. 가려운 부위가 태산화되었는데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니까 건조해지고 갈라집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더 약한 연고를 바르고 보습제를 발라야 하나요? 물어보셨는데요. 이게 갈라지는 게 연고 때문이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습진이 약을 발라 좀 좋아지게 되면은 습진 부위에 빨갛던 게 까맣게 좀 변하게 되면서 각질이 뜨고 뭐 갈라지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병변이 좋아지느라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약이랑 그런 치료가 잘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보습제 많이 쓰시면서 병원에 가서 어떤 단계인지 좀 보시면서 치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초코송이 냠냠님 질문인데요. 라텍스 장갑이나 털 장갑을 끼게 되면 가려움이 생기고 피부가 도들도들해집니다. 그냥 둬도 괜찮을까요? 라텍스 장갑을 자주 껴야 한다면 안 끼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것도 피부가 민감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라텍스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요. 라텍스가 알레르기가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한 패치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해보시고요. 라텍스에 알레르기가 생겼다면 라텍스 프리인 그런 장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매하셔서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히드롬님 질문인데요. 접촉성 알레르기 피부염이 심해서 베이드랑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먹는데 효과가 없고 얼굴에 붉은기가 심하다고 합니다. 피부과에 가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2, 3일 맞으면 나아졌다가 다시 며칠 있다 올라오는데 2달째 계속 그래요 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피부과에 가서 주사를 맞아서 끝날 게 아니라 피부과에 가서 꾸준히 하나의 피부과에 가서 계속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피부과 의사들은 이제 한 달, 2달 동안 계속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주거나 보통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말 심할 때 저희가 급한 불을 꺼야 되니까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거나 그런 경우는 있지만 이틀 간격으로 한두 달 동안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일반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얼굴이 붉어지거나 이런 거를 스테로이드만은 잡을 수 없고, 이제 이게 그냥 기본적인 피부염 뿐만이 아니라 주사 피부염이나 안면 홍조, 그런 이제 건조한 거나 이제 민감성 피부염 등 다른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을 찾아가서 이제 왜 그런지 확인을 하시고, 이제 치료를 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가을의 몸치님 질문인데요. 리쥬란, 샤넬 주사, 주베륵, 보톡스 주사는 아파서 무섭다고 하셨는데요. 수면 마취나 부분 마취 통해서 시술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보통 이제 보톡스는 얼음 마취 정도로 하고 시술해도 별로 안 아프고요. 보톡스는 작은 근육에 들어가기 때문에 간단히 얼음 마취하고 그 부위에 금방금방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근데 뭐 주베륵이나 리쥬란 같은 경우는 얼굴 전체를 맞기 때문에 그냥 하기는 조금 아플 수 있고요. 보통은 부분 마취, 크림 마취를 통해서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더 스마일 마취라 그래서 이제 가스 마취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건 수면 마취는 아니고 이제 어린 치과에서 쓰는 그런 가스 마취 같은 걸 한 번 더 함으로써 마취를 2개를 해서 시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의식이 없어지거나 이제 마약성이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조금 더 약간 안정된 상태에서 이제 시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림 마취보다 조금 더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인데요. 썸머님 질문인데 접촉성 피부염도 전신으로 올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당연히 접촉성 피부염도 전신으로 올 수가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옷딱 같은 거 먹었을 때 옷은 이제 굉장히 강한 알레르기 원이기 때문에 전신적인 피부염이 되게 심하게 오게 되고요. 보통 피부염이 뭐 1주일, 2주일 가는 거에 비해 이런 옷딱을 심하게 먹었거나 해서 생기는 이런 전신성 알레르기 피부염은 뭐 2주 이상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옷이랑 은행이 비슷하기 때문에 은행을 먹거나 아니면 니켈을 계속 먹거나 이제 니켈이 음식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 계속 먹거나 할 때도 전신적인 접촉 피부염이 가능합니다. 김영리님 질문인데요. 면역이 떨어져도 접촉 피부염이 생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건 면역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이제 이상 면역 반응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이제 알레르기 원이 노출이 되는 것이 뭐 이제 화장품이나 어떤 염색약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생기는 거는 그 어떤 특별한 제품의 문제라기보다는 내 몸에서 그거를 알레르기 원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인식하면 안 되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이상 면역 반응이다. 좀 과민 면역 반응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초코송이 남냠님 질문인데요. 항히스타민제나 연고도 내성이 자주 생기나요? 복용은 중간에 휴직을 가져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보통 항히스타민제는 내성을 걱정하면서 먹는 약은 아니고요. 내성은 보통 항생제 이런 걸 좀 걱정하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는 내성 걱정 없이 뭐 막 독한 약은 아니거든요. 뭐 증상을 조절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낮춰주는 정도의 약이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좀 어느 정도 장기간 복용하셔도 큰 상관 없습니다. 다만 약을 좀 길게 복용할 때는 어떤 약이든 상관없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간 수치나 이제 일반 혈액 검사 정도는 해가지고 몸에 큰 이상 없는지 보시는 건 필요하시겠지만 항히스타민제 자체가 엄청 독하거나 내성이 생기거나 그런 약은 아니기 때문에 뭐 중간에 휴지기를 갖거나 뭐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항히스타민제를 길게 먹을 때는 보통 저희가 하루에 2번 먹다가 좀 좋아지면 하루에 1번 먹다가 더 좋아지면 이틀에 1번 먹다가 이렇게 약간 줄이는 방법을 테이퍼링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 약은 엄청 독하거나 뭐 내성이 생기는 약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SJ 러브님 질문인데요. 여름에 더워서 열이 날 때 갑자기 몸에 빨간 점이 올라오고 가려움이 같이 동반됩니다. 요즘에는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곳에 들어오면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왜 그런 걸까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긴 하는데 피부과에 내원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런 것도 이제 온도에 대한 이제 알레르기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온도가 갑자기 변화가 될 때 저렇게 반응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 금방 좋아지거나 금방 나빠지거나 금방 좋아지거나 뭐 약을 먹는다고 딱 금방 낫거나 그런 건 아닌데 별로 심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로 심하다면 병원에 와서 약을 복용하시면 증상을 어느 정도까지는 낮춰줄 수 있습니다. 네, 벅스님 질문인데요. 덱사메타손 엉덩이 주사를 3일 연속 맞고 목이랑 가슴이 여드름이 올라왔는데 여드름이 1년 넘게 났다 가라앉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먹는 니소론 오일 정도와 엉덩이를 맞은 게 이렇게 계속 지속시킬 수 있나요? 물어보셨는데요. 저게 이제 스테로이드를 맞았을 때 아니면 스테로이드 장기간 먹었을 때 여드름 같은 그런 반응이 생기거나 여드름이 조금 악화될 수 있긴 한데요. 보통 그거는 제 생각에는 저렇게 1년 동안 가는 거랑은 좀 별개일 것 같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이제 장기간 뭐 어느 단기간 몇 번 정도 맞았거나 먹었을 때 당연히 여드름 반응이나 여드름 양 반응이 생길 수는 있긴 한데요. 그게 보통 1년이나 지속되진 않고 근데 어느 정도 1, 2주 이상 지나면은 보통 치료를 통해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이거랑 비슷하게 여드름이 생길 만한 다른 에피소드나 다른 원인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드름은 모낭이 막히고 그래서 염증이나 그 피지가 뭉치게 됐을 때 거기 염증이 생기고 이래서 여드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기점으로 어떤 생활 습관이나 제품이나 뭐 다른 거랑 연관지어서 여드름이 생길 만한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여드름이 있다면 여드름에 대해서 치료를 함으로써 좀 좋아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내일 점심 뭐 먹진 질문인데요. 키보드를 많이 치는데 키보드 세척하지 않고 매일 타자치면 얼굴에 피부 염증이나 여드름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나요? 물어보셨는데 바이러스 같은 거는 보통 이 정도로 옮진 않고요. 이제 매우 키보드를 치면서 여기 더러운 물질이나 여기 알레르기 물질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손을 닦지 않고 얼굴을 만졌다면 그 부분에 염증이 조금 더 생기거나 노폐물이 쌓여서 뭔가 나쁜 염증 반응이 나쁘게 되는 이제 그런 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심해지거나 그럴 수 있지만 키보드를 치는 것만으로 여드름이 엄청 심해지거나 바이러스에 걸리거나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인 랭킹 1위님 질문인데요. 선생님 혹시 얼굴 팩이 효과가 좋을까요? 가끔 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느낌이 듭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분을 어느 정도 보충하고 좀 푸석푸석한 거 좋아지게끔 하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의 팩은 뭐 괜찮긴 한데요. 팩은 이제 보습 정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팩이 엄청 큰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피부 전체에 뭐 많이 흡수가 되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피부에 어떤 물질이 흡수되길 원한다면 그 흡수되기 원하는 물질을 실제로 주사로 넣어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겠고요. 아니면 실제로 열을 주는 그런 리프팅 시술이나 뭐 틱셀이나 올리지오 같은 그런 시술을 통해서 피부 밑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는 게 얼굴 리프팅에 조금 더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순딩순딩님 질문인데요. 스티바 A가 단종되었던데 같은 성분으로 어떤 약을 추천해 주시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저거 요즘은 이제 20 크림 많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티바가 좀 풀렸다가 안 풀렸다 막 그러기도 하고 약국에 따라서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따 스티바 A를 처방하기도 하고 아니면 20 크림이라고 성분이 같은 게 있어서 그것도 많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인데요. 목주름과 관련된 효과적인 시술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제 목주름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얼굴이랑 비슷하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얼굴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슈링크 같은 것도 갑상선을 피해서 진행하게 되고요. 올리지오도 저희가 얼굴 시술하면서 목도 같이 하게 되고요. 틱셀 레이저는 잔주름 때문에 많이 하게 되는데 틱셀 레이저는 갑상선도 별로 상관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리쥬란도 얼굴 하면서 목까지 같이 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주름도 얼굴이랑 마찬가지로 보톡스, 리쥬란, 그리고 리프팅 레이저들 다 하시면서 효과가 있는데요. 이제 갑상선을 이제 부위에 따라서 좀 피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코송이 남냠님 질문인데요. 알레르기성 질환 중에 전염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셨는데 알레르기는 개인이 특이적인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전염성이 없습니다. 희정님 질문인데요. 식약처 인증된 먹는 콜라겐 효과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게 되는데요. 콜라겐이 먹어서 약간의 보충 효과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제 생각에는 콜라겐을 먹었을 때는 이제 그 먹은 게 이제 소화기관에 가서 다 분해된 다음에 다시 이제 흡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다 분해돼서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딱 얼굴로 간다라는 그런 증명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얼굴에 바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얼굴에 다이렉트하게 열 에너지를 주는 그런 써마지나 올리지오 아니면 얼굴에 리프팅이 되는 그 여러 가지 시술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의료기기를 통해 얼굴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주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내암님 질문인데요. 시간이 지난 립스틱을 바르고 조금 있다 얼굴이 붉어진 적이 있어요. 접촉 피부염일까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접촉 피부염일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생겼을 수가 있는데요. 립스틱도 이제 회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게 궁금하시면은 본인 립스틱을 가져와서 피부과에 가져오시면 그걸 다 검사를 해서 몇 번이 알레르기가 있고 몇 번을 써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어떤 제품이 나랑 안 맞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예전에는 화사했던 피부가 점점 노란 피부로 바뀌는데 선크림과 미백 화장품 엄청 발라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미백 관련 효과적인 시술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미백도 이제 한 가지로 딱 효과가 보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미백 같은 경우는 이제 기미나 그냥 피부톤을 밝아지게 할 때는 뭐 듀얼 토닝이나 토닝 2토닝 같은 걸 하게 되고 비타민 치료랑 이제
배곡 주사 같은 시술을 복합적으로 함으로써 효과를 보게 되고요. 또 먹는 글루타치온 아니면 먹는 약 같은 거 같이 함으로써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만 피부염이 생겨서 피부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손 씻는 물을 따뜻한 정도 말고 살짝 차갑게 씻어보라고 하셔서 2주간 했더니 피부염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렇게 따뜻한 이렇게 온도만으로도 피부염 생기기 일반적인 건가요? 아니면 제가 민감 피부를 가진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피부가 많이 손상되고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피부가 민감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저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보통의 피부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따뜻한 피부를 이렇게 닿았다고 해서 민감해지거나 따갑거나 아프거나 그러진 않는데, 피부 장벽이 깨진 그런 피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온도가 높아진 뜨거운 거에 닿게 되면은 그 자체로 자극이 돼서 피부염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미온수 정도로 씻으시라 이렇게 설명을 들으신 것 같고요. 피부가 민감하고 피부 장벽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순딩순딩님 질문인데요. 스티바이치 크림이 단종된 게 아니고 물량이 있을 때가 있는 건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뭐 수입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긴 하는데 이제 약국마다 물량을 확보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 근처에는 아직 스티바이가 많이 있어서 처방을 하고 있긴 하는데 그건 약국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김수키님 질문인데요. 자극 없는 보습제 추천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극 없는 보습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 가지 이제 피부 장벽용 세라마이드나 콜레스테롤 같은 게 들어있으면서 아까 설명드리기를 그 패치 테스트에 어떤 이제 방부제 성분들의 알레르기가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향도 많이 있다고 했고, 그러니까 향이나 특정 방부제 성분이 없으면서 피부 장벽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분이 들어있는 보습제들이 자극 없는 보습제입니다. 저런 것들이 보통은 MD 제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제로이드나 아토베리어 같은 MD 제품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병원에서 처방받으시면은 자극 없이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딩순딩 질문인데요. 저는 피부과 전문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는데 얼굴에 여드름이 퍼져서 나직사크림 발랐는데 진정이 안 돼서 근처에 있는 다시 갔더니 헤르페스가 다 퍼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러스제를 받고 집 근처에 다시 갔더니 여드름이라고 어떤 쌤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요. 그거는 저도 이렇게 봐서 모르고요. 이제 그게 여드름이거나 저희가 헤르페스가 얼굴에 전체적으로 피부 장벽이 깨졌을 때 전체적으로 습진처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사실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 눈으로는 거의 다 감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말이 맞으실 건데요. 그 헤르페스는 항바이러스제나 이런 걸 먹으면서 정말 궁금할 때는 그 바이러스가 진짜 많이 올라갔는지를 피검사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걱정되시면 뭐 항생제, 항바이러스 같이 드시면서 피검사 하시면서 진정치료나 이렇게 치료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탈모약 처방 받았는데 관련 부작용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부모님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 좀 다르게 됩니다. 이제 여자분들은 보통 미녹시딜 같은 걸 처방받아 먹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저혈압 같은 게 있으실 때 좀 심해질 수 있다 정도의 부작용 외에는 이제 큰 건 없고요. 남자분이라면 이제 보통은 아보다트나 피나스테라이드 같은 남성 호르몬 관련된 그런 약을 처방받게 되는데 이게 남성 호르몬이랑 관련된 약이기 때문에 그 남성 호르몬과 관련된 그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생기면 약을 좀 줄이거나 다른 걸 변경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요즘은 이제 그런 부작용을 걱정하시거나 실제로 부작용을 느끼시는 분들이 이제 바를 수 있게끔 그 피나스테라이드가 도포용 이렇게 뿌리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느끼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걱정되신다면 복용하지 않고 이제 뿌리는 피나스테라이드, 도포용 피나스테라이드를 사용하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있고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질문도 볼 건데요. 순딩순님이 질문인데 같은 전문의 선생님인데도 여드름을 헤르페스라고 하고 헤르페스 여드름이라고 하고 진단이 다를 수가 있나요? 같은 날이었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둘 다 전문의 선생님이지만 이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었는지 그게 좀 중요하긴 하고요.
피부과 전문 선생님은 보통 여드름이랑 헤르페스를 진단을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말로만 들어서는 둘 중에 뭔지는 이제 사실 잘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정말 비슷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게 수포나 농포나 뭐 이런 농 같은 게 이제 비슷하게 보일 때는 아니면 두 개 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세요. 그래서 이제 헤르페스가 막 올라오고 있고, 이제 기본적인 여드름이 있고, 막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되시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헤르페스는 피검사를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피검사까지 해보시면은 확실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 병원은 이제 관악구에 있는 게 맞고요. 이제 오시면 저희는 이제 헤르페스 피검사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오시면 이제 검사는 가능하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갑자기 몸이 가려운데 어떤 이유일까요? 이제 스트레스일까요? 멍이 잘 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물어보셨는데요. 몸이 가려운 건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우선은 겨울이 돼서 건조해서 가려울 수도 있고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알레르기가 있을 때도 몸이 가렵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알레르기 피검사나 척표 검사 같은 걸 해봐야 될 수 있고요. 이제 피부가 알레르기 수치가 높을 때는 이제 스트레스나 술 한 잔 이렇게 민감하고 이런 것 때문에도 이런 이제 가려운 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아무 이유 없이도 그냥 민감하고 뭐 스트레스 받고 이래도 가려울 수 있는데 정신적인 이유로도 당연히 가려울 수 있고요. 뭐 빈혈이 심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간 수치가 올라갔거나 뭐 여러 가지 아니면 피부에 어떤 피 속에 암이 생겼거나 여러 가지 몸 속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우리 몸은 그걸 이제 가렵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려운 건 정말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보습을 많이 해보시고요. 이제 가려운 게 심하면 이제 병원에 가셔서 간단한 피검사나 약을 처방받아 먹어보고요. 뭐 진료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멍이 잘 되는 거는 이제 어떤 혈액 수치가 혈소판이라든지 어떤 혈액 응고인자 같은 게 문제가 있을 때 멍이 잘 들 수도 있고 이제 별 아무 이유 없이 멍이 잘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피검사를 할 때 같이 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그게 아니면 그냥 멍이 조금 잘 드는 체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해외여행만 다녀오면 국가 상관없이 구순염, 피부염, 두드러기가 생깁니다. 진먼지 알레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긴 걸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 구순염이 헤르페스 구순염이라면 이제 여행이라는 에피소드 자체가 몸에서 이제 피곤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가 올라와서 피부염이 생긴 걸 수 있겠고요. 해외에는 우리가 그동안 접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알레르기 물질이나 그런 이제 자극성 물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라임 같은 거를 우리가 먹다가 피부에 썼고 햇볕을 보게 되면은 그걸 따라서 피부염이 생긴다든지 우리가 여기서 많이 접하지 않았던 어떤 나무 같은 거에 닿았을 때 피부염이 생긴다든지 이런 게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히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원인이나 그런 나무 아니면 이제 풀, 음식 같은 것 때문에 피부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원인으로 이제 접촉성 두드러기나 아니면 이제 실질적인 두드러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행과 관련된 피부염, 구순염, 뭐 헤르페스 이런 거는 이제 여행 갔다 와서 매우 빈번하게 피부과에 오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먼지 알레르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는지는 이제 간단히 아까 설명드렸던 마스트라는 검사를 하시면 내가 여러 가지 진먼지 진드기에 어느 정도 이제 감작되어 있고 어느 정도 반응을 하는지가 금방 나오기 때문에 진먼지 알레르기에 대해서는 간단히 이제 검사를 통해 알 수가 있겠고요. 여행을 다녀오면은 당연히 여러 가지 피부염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검사를 하기보다도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단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금방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뭐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이제 오늘 이제 질문 또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마칠 건데요. 오늘 이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에 대해서 했었고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은 우리가 이제 많이
피부과에 많이 오는 질환인데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어디가 특정 부분이 가렵거나 특정 부분이 계속해서 습진이 생긴다면 이제 그게 어떤 원인에 의한 이제 피부염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하고 이제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알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화장품에 민감하거나 화장품에 알레르기가 생기거나 뭐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이제 원인 없는 계속된 가려움이 있다면은 그 화장품도 가져가서 검사 가능하시고 원인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의외로 검사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떤 스테로이드 알레르기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가려워서 스테로이드를 발랐는데 그 스테로이드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더 가렵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점 빼고서 이렇게 두오덤 아니면 저희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반창고 같은 거 붙였을 때도 그 테이프 자국 때문에 알레르기가 또 생기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또 이제 마찬가지로 항생제 연고를 저희가 다쳐서 발랐는데 그 연고 자체에 또 안 맞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또 이제 원인을 못 찾았는데 와서 보니까 향이 알레르기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향이 알레르기가 있으면 향이 센 음식 아니면 뭐 와인, 껌, 뭐 이런 빵 이런 거 다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질문 받고요. 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서 또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추운 겨울날 이제 몸 따뜻하게 건강히 잘 지내시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